붕괴 매몰 사고가 일어난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는 나흘째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눈이 쌓인 사고 현장에 제설 장비 석 대를 추가로 투입해 52살 정모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져 내린 토사량이 워낙 많은 데다 밤새 많은 눈까지 내려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는 20m 높이 토사가 무너지면서 3명이 매몰됐고 2명이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딸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과 의혹을 둘러싼 재판이 하나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도 있는데요. 이른바 조국 사태 시작부터 향후 전망까지 장유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거래 사기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려놓고는 정작 직거래를 유도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내놓고 돈만 가로채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갑질 논란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전 주 말레이시아 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도모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도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도 전 대사가 공관 직원들에게 나무가 죽으면 사비로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도 전 대사의 배우자가 식재료를 구매하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되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도 전 대사 부부의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정식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가기에서 2023년 세계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는 일본 후보로 사도광산을 추천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추천서를 오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합니다. 일본 측은 추천 대상의 기간을 에도 시대까지로 한정해 일제강점기 역사를 제외한 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추천하려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한국과 일본의 역사 논쟁이 격렬하게 펼쳐질 걸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직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대화가 중심이라면서도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경희 특파원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죠. 중장거리 다음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2월에는 또 어떤 행보로 정세를 긴장시킬지 주목됩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때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후반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4개국 정상회의를 위해 5월 후반 일본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며 이와 더불어 방한도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한 후 방한에 모색해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만 쿼드 멤버인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일정이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시기가 당겨지거나 또 늦춰질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긴장 고조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며 시작부터 충돌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양국 외교수장은 전화로 대화를 재개합니다. 워싱턴에서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신속하고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대화를 통해 안보 우려를 진지하게 다룬다면 미국과 동맹 또 파트너들은 성실하게 관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러시아가 외교에서 손을 떼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로 한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 명절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변함없이 우리 바다를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양경찰인데요. 독도에서 제주까지 대한민국의 바다 끝에서 이민년 새해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2022년 설 명절에도 인천은 안전한 바다가 되도록 저희 해양경찰이 책임지겠습니다. 귀성께 편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도서지역 귀성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고향에 방문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 명절 동안 선박사고와 응급 상황에 대비해 해양경찰 항공대가 긴급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근무가 우선입니다. 해양경찰이 되고 처음으로 맞는 설날인데 고향에 가지 못해 아쉽습니다. 안전하게 임무를 마치고 더 멋진 해양경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성! 다음 명절은 집에서 엄마와 함께 보내고 싶어. 사랑해 엄마. 이민년 새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근무가 우선입니다. 해양경찰이 되고 처음으로 맞는 설날인데 고향에 가지 못해 아쉽습니다. 안전하게 임무를 마치고 더 멋진 해양경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성! 다음 명절은 집에서 엄마와 함께 보내고 싶어. 사랑해 엄마. 이민년 새해에는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 바다 끝에서도 한마음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무탈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바다는 저희에게 맡겨두시고 귀성길 안전히 다녀오십시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올해는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사나운 맹수이자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영물로 통했는데요. 갓 태어난 호랑이들이 있는 동물원과 호랑이의 전설이 깃든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